이상 제가 간략하다가 저희 회사 현재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질문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제 2012년 분기별 대상 실적 추정이 나왔는데요. 이 향후 3년간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이익 숫자라든지는 안 나옵니까? 그게 있으면 좀 더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지금 간단하게요. 저희가 그 숫자를 못 뽑아서가 아니라 숫자가 발표가 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시에 따르는 부담감 때문에 저희가 2012년 이후에 사업계획을 갖다가 편성을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지금 미국 내 주요 업체로부터 미국 내 주요 업체들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쪽을 포함시키지 않은 내용입니다. 가스터바인 관련된 업체로부터 저희가 확정된 물량으로 받은 것이 2천만 스퀘어미터 정도를 선풍을 받았습니다. 물론 업체 간에 세 업체가 모여서 합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각각 따로따로 접촉을 했고 따로따로 확정된 물량들입니다. 적어도 3년간에 걸쳐서 너희들이 개런티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숫자를 너희 회사의 법적인 서로 공급받는 사람들 누가 법적인 내용을 좋아하겠습니까? 적어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답을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신에 기술적인 내용 1.3불대에 대한 구체적 확신, 그 다음에 고화에서 내놓는 H10과 H12급에 대한 제품, 경쟁 제품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입증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확정된 물량이 나온 겁니다. 2천만 스퀘어미터 나올 것 같으면 저희가 직접적인 생산 가격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2,600만 불 되겠죠. 근데 거기에는 H10과 H12급이 들어가고 또 하나 슬리팅과 프레싱에 따르는 가공비가 또 들어갑니다. 하게 되는 게 저희한테 지금 올 자체에서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뭐라고 저희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저희가 실수 없이 현재 진행되는 내용대로 간다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간다. 이건 확정된 물량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러면 3,400만에서 3,600만 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 제품을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만들어서 원료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알스트롬이나 HMV에서 만든 제품이 40푸트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그것도 좀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필터 시장이 다른 산업 분야하고 달리 굉장히 화랑입니다. 특히 나노분 부직포 사업 쪽은 일본의 쓰나미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동량 좀 부족입니다. 일본의 지금 지진 복구 사업에 들어가는 대량 물량 때문에 어제 도리의 아저씨들 와가지고 설비 증설을 하다 금년도 하고 내년 또 한답니다. 그런데 사정 저희 같은 조그만 업체들이 가가지고 물건 돌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입장 물건 잘못 줬다 자기네 시장 뺏기는 건데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자기네 지인이나 등에서 지금 압력을 넣어서 저희한테 지금 자기네 물량을 우리한테 돌려라 해서 지금 돌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네한테 보급되는 걸 갖다가 한국을 통해서 공급을 해달라 해서 지금 그나마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유해 관련된 소싱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더군다나 미국 내 공장이 있다 할 것은 저희로서는 실은 몇 가지의 회사에 도움되는 일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메디아를 저희가 사가지고 오다 시점에서 TTO에서 저희가 사야 됩니다. 저희가 무슨 회사가 대단히 신용성 있는 신용 있는 회사가 기술만 갖고 있지 무슨 신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큰 회사들이 봤을 때 저희 회사에 대한 신용이라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TT 어드밴스입니다. 캐시 어드밴스인데 지출해놓고 받아가지고 저희가 오는 게 2달입니다. 갖다 코팅해서 빨리 실어가지고 보내도 도착해서 이 사람들 보통 2주에서 한 달 이내 지급입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5개월에서 6개월짜리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투자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 회사 캐시플로우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거꾸로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지금 이분들한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 내 공장을 지어준다면 우리가 짓는다면
그랬더니 몇 개 회사들은 그러지 말고 자기네 공동으로 짓자. 자기네 아예 공장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다른 회사 공부 못합니다. 근데 투자비가 뭐 한번 해서 몇백만 원 들어간다는 것 같으면 고민 한번 해볼 텐데 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설을 한다 하더라고요.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감당 못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그러지 말고 ODM으로 생산하자. 우리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결국 사서 너희들이 공급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 코팅해서 공급하나. 근데 1.3불대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메디아가 180g에서 저희가 지금 저 업체에서 인증받은 거는 110g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로우 머테리얼 가격은 얼마로 떨어지냐면 현재 지금 1.4불대에서 0.4불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에 관련된 것이라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실은 다 준비했다가 거기에는 또 금년 숫자에서 너무나 판이한 숫자가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작년 이전과 금년 초와 마찬가지로 저희의 의지가 담겨있는 숫자로 이해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년도 지금 이 매출 계획이 올라와 있는 내용들은 확증된 오다의 기초에서 물론 소싱 업체들이 공급 못하게 해서 뒤로 나서봐 저리게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는 것 같으면 확증된 물량 중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올려둔 숫자입니다.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을 못 드려가지고요. 질문하실 분, 예, 말씀하시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저기 미국을 이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금이 어떻게든 간에 필요할 텐데 예. 소유 자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로는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고 계신데 네. 거기 공시한 내용을 보니까는 자사주 매입 가능 금액이 한 6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61억 중에서 저희가 지금 회계법인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확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중에 일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장 상황이 상당히 이제 좀 유럽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더 매입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주가 제고하는 데서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더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말 저 자신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회사를 2006년 우회 등록해서 지금 회사를 맡고 또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제대로 한번 쳐다본 적도 없고 주가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또 그것이 또 자랑이냐 밖에다 떠돌고 다녔습니다. 정말 창피한 얘기였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 주주님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주주 자신이요. 여러분 다들 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말씀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전에 최소한의 주주분들을 배려하거나 고려하는 일을 저희가 회사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동떨어지는 일들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주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최근에서야 저희가 주가 관리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주주분들의 최소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오늘 답일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방법을 찾고 있고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폴라트에 대해서 네네. 12월 달에 그때 발표된 기장령에 보면은 향후 7년간 총 한 7천만 불에 해당되는 금액을 폴라트가 계약을 하는데 조건이 7년간 전 세계에 대한 독점권을 줬단 말입니다. 네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전 세계 독점권이라고 하면 한국 시장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독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올해 2012년 매출 계획이
200만 불 정도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기존에 이야기했던 1000만 불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그 한국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독점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의구스럽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다면은 재협상을 해서 수정 재계약을 할 그런 여지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부분의 주주분들께서 아시겠지만 2005년에 저희가 기술 개발한 다음에 어디다 좀 한번 워낙 관심 있는 데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도레이라든지 코럼 우리나라 영어무역서부터 해서 신한서부터 해서 서로들 연락이 왔고 또 만나자, 제품 가져와라, 샘플 가져와라. 일본의 도요보, 데이진, 가네보, 구마모토, 도요다, 할 것 없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거의 그냥 정말 전화 받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샘플도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전달했고요. 도레이하고는 거의 매달 접촉을 했죠. 거의 매달이었습니다. 코롱도 워낙 자이언트 기업이고 한데 괜히 말 잘못했다 혼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코롱도 최고 위에 계신 센터에서 전부 다 관심을 갖고 투자, 공동사업화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콜라보레이션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8년에 폴라텍에 제안을 했고 폴라텍에서 저희 회사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폴라텍의 경우는 다른 회사와 달리 멤브레인을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하나 그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스포츠 아웃도어 쪽에 워낙 활발한 전 세계 영업을 하고 있었고 특히 방산 분야의 사업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저희가 독점권을 거꾸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2008년 이후로 폴라텍에서 엄청난 노력을 투자를 했고 현재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폴라텍에서 외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부분적으로 상당히 지금 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폴라텍에서도 독점권 유지에 대한 그걸 갖다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을 갖다가 주장할 만한 법적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폴라텍이 그동안 기여했던 바도 크고 앞으로도 역시 중요한 커스터머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국내 최근에 이제 폴라텍이 쓰고 나니 폴라텍이 지금 왜 그러면 사업이 좀 다소 부진하냐? 고아보다도 가격이 월등히 비쌉니다. 저희 거를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피라미드 구조의 최상층에 관련된 제품 일부에다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가격을 갖다가 낮춰라. 너희들만 폭리취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공급해주는 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멤브레인으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들이 붙인 다음에 갖다 지금 시장에 내놓는 가격은 고아가 22불 때 소프트웨어 같은 22불 때 같으면 무려 한 28불, 30불 때 지금 가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품질적 차등 때문에 쓰고 있어요. 아주 프리미엄급에 낮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폴라텍에서도 이번에 와서 구체적인 어떤 방향에 대한 답을 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도 제가 실은 이건 제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대주주로서 CEO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건 제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총이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필요하다면 제가 메일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위험성이 서로 있지 않느냐. 투자자, 소액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주주로서 기본적으로 경영진에서 해야 될 일인데 때문에 너희들이 금년도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300만 리니어미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 나도 투자자분들한테 뭔가 이해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오픈하자 독점권을 대신에 최대한 너희 사업을 갖다 보호해주마. 너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 부분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마. 그런 입장에서 제안을 했고 거기서도 이번에 오게 되면 구체적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하고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폴라텍이 국내 기업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e스포츠 쇼나 또는 저 솔트레이크에서는 아웃도어 리테인 쇼를 가서 OR 쇼를 가서 보게 되면 또 각종의 또 스포츠 액티비티 쇼를 가서 보게 되면 정말 눈물 겨울 정도로 여러분 가서 보면 뿌듯할 정도로 뭐 패션 쇼도 하고 각종 저 홍보 행사도 하고 또 그거 들어가는데 완전 저희 거로 도배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 백화점 살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아마 가서 이렇게 저 노스페이스 한번 보세요. 비싼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저희 제품들하고 싼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좀 사업적 관계가 좀 늦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단절하자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저희가 해서는 안 될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플라트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픈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적인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답보다는 조금 적어도 폴라텍하고의 기본적인 협의를 끝내고서 사업 진행에 대한 방향을 정하자 해서 지금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대로 저희가 발표한다 할 것 같으면 시장에 공시를 몇 번 냈을 때 그런 내용들의 것들이 많이 제안이 왔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사장님 좋은 자료를 만드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시는 분이 있고 오늘 여기 모신 분들은 저도 FTD 주주로서 한 4, 5년을 지금 지켜보고 그리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주주로서의 어떤 위치 있는 사람. 근데 저는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분이 누구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FTD를 참 많이 걱정하다가 저도 뭐 자료도 찾아보고 제가 뭐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FTD의 기운을 매출을 이익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그런 마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뭐 근무하다가 이 좋은 자리 또 어떤 기업에 또 발전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분하고 작년에 통화를 하려고 한 전화를 20번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드리는 주주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어떤 분은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화를 내면서 또 어떤 그런 원인을 감정적으로 또 물어보려는 사람이 있고 또 저희 같은 사람은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좋은 재무제표 부채비율도 낮고 이런 회사가 유보율도 제가 있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의 원인을 좀 알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와서 망원대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뭐 10만 주든 20만 주든 뭐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그런 주주를 또 오시오 하면서 또 빠져줘가지고 그렇게 대우해줄 그런 회사의 어떤 간부들도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 교육을 조금 더 정직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화번호를 다 목소리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지방에 갔습니다. 뭐 오후에 들어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쉬운 25대 중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젊은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주주로서의 어떤 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정말 세계적인 사업을 같이 이렇게 참 같은 협력 없이 동반자로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분들의 어떤 마음은 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전화를 좀 쓰리 같은 말씀처럼 대무시를 하면서 왜 거짓말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은데 왜 거짓말 합니까, 직원들이? 왜 통화를 못 합니까? 제가 전화번호도 몇 번 남겼어요. 사람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사장님 지금 그러셨죠? 앞으로는 뭐 좀 저는 바르게 하는 기업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들었어요, 사실. 이런 뭐 지금 앞으로의 장래성 있는 그런 말씀보다도 이제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 제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 뭘 알겠습니까? 회사 돌아가는 회사 가서 뭐 재무제표를 봅니까? 무슨 뭐 현금 그래프를 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리핀 공장
갔다 오신 분 계시겠죠. 저희 같은 사람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직원들 저희 같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도 있고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정당하게 전화를 드리고 또 질문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직원들이 좀 성실성 있게 대답해주고 왜 제가 그런 직원들한테 제가 투자해가지고 그런 직원들한테 거짓말 같은 전화를 받으면서 내일 전화하십시오. 출장 갔습니다. 해외 출장 중입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전화를 한번 드리더라도 정말 바르게 대답해주고 어려우면 같이 또 공유하고 그런 마음을 같이 또 함께 나누고 그게 주주 아닙니까? 그렇게 직원들 교육시키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뭐라 변명할 여지도 없고 저희 회사 현 주소였습니다. 지난번 주총 때 오셨던 분들 다들 아마 그 이상 더 실망감도 느끼셨을 것이고 당혹감도 느끼셨을 것이고 저 자신도 그 앞에 서 있기가 정말이지 뭐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다 때려쳐버리고 아예 그 세금 문제만 아니고 뭐 할까 어디 없어져 버리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그런 회사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물론 모든 책임의 종결점은 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회사의 달라진 모습 하게 되면 아마 주주님들께서 최근에 아마 저희 회사 주주 전화하신 분들이나 최근에 접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전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달라져야만 되고요. 지금 주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상당 분들이 제가 아주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저희 회사 사업에 기회를 갖다가 바탕을 깔아주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인데 주식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염원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로 지금 세치어가지고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바뀌겠습니다. 바뀌고 있고요. 또 그리고 바뀌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반드시 바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가슴에 꼭 담아가지고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말씀들을 안 하시면 다들 같이 공감하고 아마 표현만 안 하셨을 뿐이지 다들 그 이상으로 심각하게들 고민들 하셨을 겁니다. 또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 이전에 근본적인 것에 대한 자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이 기본도 안 갖추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뭐 어디 가서 뭐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주주님들께서 다들 관심 가졌던 것이 이놈의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기술은 갖고 있고 사업은 진행 투자는 옹창 받았고 기대는 컸는데 비해서 실적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것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것이 아마 수출피해서 의문의 의문을 더하면서 더군다나 최근에 저희 회사 경영진의 기본적인 금년 주총 이전의 경영진의 기본적인 자세나 또는 대하는 태도나 응대하는 방법 등을 보겠을 때 이게 나노를 하겠다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에너지를 하겠다는 회사인지 아니면 에너지나 나노나 뭘 하겠다는 회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아마 혼돈을 받으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책임 100% 통감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서 반드시 회사 제대로 세울 겁니다. 분명한 거는 저희 회사 투명성이나 또는 시장에서 요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국세청 본청 조사 사국조사를 잘 받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세청 본청 조사 사국조사를 갖다가 2010년 7월 11일 날 모든 회사 장부를 갖다가 컴퓨터까지 다 가져가서 5개월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메인 매출 자료 또는 구매 전편 모든 것 전부 다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적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오면 인정해서 때리겠다 해가지고 고발하겠다 해서 다 갖다 다 보여줬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자신 지금 거의 지금 파산자입니다. 뭐 더 이상도 어떻게 파산이 되겠습니까?
한 달에 이자만 지금 9천만 원, 8천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아니라 하지만 저는 뿌듯합니다. 사업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돌아서서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것밖에 생각할 게 없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딴짓도 좀 하고 다닐 텐데 아직 못 해봤어요. 그 덕분에 살아남은지 모르겠지만 눈 뜨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생각합니다.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모터링 주면 제가 준비했습니다만은 따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는 10초도 안 됩니다. 가령 지금 알스트롬이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그 사업 공동사업 제안이 왔습니다. 메디아를 전 세계에서 65%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4년에 저희 기술 갖다 제일 먼저 검증을 했습니다. 처음에 검증 전에 2에서 3% 저 로얄티 15년간 준다고 했더니 기술 검증 다 끝내고 현장 트라이얼 다 끝내고 자기네들 분석 다 끝내고 8에서 10% 준다고 했던 회사입니다. 그것도 20년에 걸쳐서 자료 아마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회사가 다시 왔습니다. 해야겠다고. 왜? 자기네 커스터머들이 우리 물건 쓰겠다고 하는데 자기네가 지금 EN779나 뭐라 도저히 그 규격을 못 쫓아가고 유일한 방법은 그렇다고 알스트롬이 지금 전기방사 장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께 그 컨퍼런스 콜하면서 2시간여 같이 새벽에 컨퍼런스 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R&D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지금 알고 있는 30cm 폭이고 그것도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엔마르 기계를 갖다 4대를 사다가 이태리 뚜리노 그 다음에 핀란드 땀벨라 그리고 미국에다가 놓고서 가동을 시도를 했는데 가동이 제대로 안 돼서 도저히 상품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바인 시장은 거의 자기네가 다 잃어버렸다. 자, 저희한테 이 기회가 오고 있고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회사가 주주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조그만 뻐덕지라도 있으면 요즘 아니면 말고입니다. 아마 별꼴 다 났을 겁니다. 이번에 주총 때 지금 넘어갔습니다만은 제가 2010년 7월 11일 날 아마 그래서 작년 2월까지 구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확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거 안 받았으면 아마 지금 시끄러웠을 겁니다. 아니면 말고니까요. 검찰에 고발하고 구치청에 고발하고 투서하고 저희 회사 주주님들 정말 나쁜 짓 안 합니다. 제 법인카드 내에 사용 내역 한번 한번 보세요. 여기 저희 CFO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파산자입니다. 하지만 뿌듯합니다. 사업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조금만 좀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주님들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 저희가 이걸 인위로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저 지나 등에 들어가는 제품이 저희가 지금 아람코 테스트, 지금 전 세계의 유일한 캐트리지 업체들이 희망이 뭐냐면 아람코 테스트 통과입니다. 저희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즈미에서 와가지고 이즈미 메디아 갖다 통과가 안 됩니다. 저희 걸 코팅을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즈미 아저씨들, 도레이 아저씨들 와서 간호회사 전문가님이니까 너희가 자기네한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자기네한테 서플라이어 커스터머인 줄 아느냐. 정말 사업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차피 이 사업의 마지막 소유자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거대 기업이 되든 저희가 커서 거대 기업이 되든지 아니면 거대 기업과 손잡고서 거대 쪽으로 가야지 이거 이런 소재 산업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여기 내놓은 건 그렇게 힘듭니다. 이전처럼 작년 이전처럼 하고 있는 것들 해야 지금 프로젝트로 요청받고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소위 말해서 큰 업체에 큰 가능성 있는 것만 저기 꼽는다는 것 같으면 아마 몇 페이지를 채워도 부족할 겁니다.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서 가스터바인 하나 그리고 공조사업 중에서 캄필파에서 오다 나온 거 그거 하나 그것만 가지고서 계획 중에서도
혹시라도 소싱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고려해서 위험도서 몇%를 빼라 해서 뽑은 겁니다. 소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회사는 더 이상 더 투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총 때 많은 걸 배웠고요. 많은 걸 생각하게 됐고요. 주총 이후에. 여기 지금 이해주이신 최영한 주주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주총 전에 그때 그런 사태가 준비가 다 되는지 몰랐고요. 감사 선임 요청이 외부 감사 선임 감사 요청이 있어 제가 뵙고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서 더 이상 더 그럴 수가 없는데 굳이 남들이 보면 코스닥 업체가 조그만 회사가 더군다나 사업을 준비하는 회사가 감사가 2인이 되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결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저희 지금 상금감사 여기 지금 김동훈 감사라고 있습니다만은 제 친구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그때 의의진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확하게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시작을 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급여 많이 줄 수가 없어서 요즘 현재 상황에서 적당히 지금 주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경영진들이 현재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리고 반드시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쪽에 지금 주총 이후에 다들 소문나서 아실 겁니다. 직원들 중에 한 30몇 명이 나갔습니다. 정말 행운이 터진 겁니다. 회사로서는. 대복이 터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노동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분들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에너지가 대단한 캐시카우인 줄 알았어요. 요번에 처음으로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까보다 보니까 이익은 남는데 이익의 규모가 그 정도의 대단히 조직을 관리하고 유지할 만한 이익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정도의 매출을 관리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한 조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다 같이 나가줬습니다. 또 남아있는 분들 여기 지금 이용우 에너지 본부장님 와 계시지만은 본부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이분 지금 주주님들 중에서 대표 주주님께서 지금 소개를 해서 저희가 협조 있게 모셨습니다. 효성건설에 한 30년 봉직을 하셨고 효성건설 임원으로 계시다가 저희 회사 오셨는데 불과 얼마 만에 안정에 안정 더불어서 관련 업계에서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초보자들 아닙니다.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 신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회사에 누가 되거나 또는 평판에 누가 되는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다른 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 기능성 섬유 분야 자료를 보면은 실제로 2012년 거기면 9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라미네이팅이 70억이 잡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실제 폴라테그 네오랑 프로 들어간 거는 한 10억 정도 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게 폴라테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따 따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폴라텍과에 관계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방호복 쪽으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쓰는 방호복에 관련된 것이 대구에 있는 본딩 쪽에서 저희 멤브레인을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관련된 분야 쪽이 주 분야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멤브레인이 분명히 들어가고 있고요. 멤브레인이 가공이 되어서 지금 사업화된 실적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일부를 잡았습니다. 단순한 인가공이 아니라 멤브레인에 관련된 반드시 인가공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 네, 말씀하시죠.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지. 네,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쪽의 영업이익률은 약 총 매출의 14% 정도가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걸 갖다가 16%에서 20% 정도로 올리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갖다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금 아이디어도 본부장님께서 다양하게 지금 경험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 에너지 쪽의 이 기본 이익률은 14%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나노 쪽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운송에 따르는 비용 증가 문제라든지 또는 운송 기간에 따르는 현금 투자 시점에서 회수 기간 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등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첫째는 매출 증대가 되게 되면 에 따른 문제, 두 번째는 미국 내 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와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ODM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저희가 톨코팅 비만으로 전환한다 할 것 같으면 수익성 면에서는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에 서 지금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대충 정리가 되신 것 같으신데요. 정말 장시간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회사 주주분들을 모시고서 그나마 이런 형태의 안정된 형태의 어떤 설명 또는 그나마 좀 격식이라도 갖추고서 이제 시작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 보이겠고 더욱더 안정된 가운데 사업 잘해가지고 주주님들한테 최대한 만족을 빨리 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